이번 네덜란드 그랑프리는요, 누구 하나 무사히 끝낸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3번이나 세이프티카가 나왔고, 차들이 부딪히고, 뭐 접촉도 있었고, 네, 라디오는 조용했죠. 네, 페라리는 몬차를 앞두고 정말 잊고 싶은 주말을 보냈고요. 랜도 노리스는 엔진이 터졌어요. 그리고 어쩌면 타이틀 경쟁에 진짜 기회까지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 혼돈 속에서 이작 카자르는 생애 첫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예측 불가능했던 그 레이스에서 많은 베테랑들이 자갈밭으로 사라졌지만 루키였던 그는 끝까지 침착함을 지켰죠. 자, 그럼 잔드보르트에서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결승선 채널과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하이프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잔드보르트 그랑프리오 솔직히 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재밌는 레이스였고 예상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스타트 직후 막스 베르스타펜은 딱 4회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노리스보다 빠르게 튀어나오면서 1번 코너 안쪽으로 과감히 찔러 들어갔고요.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다는 걸 단번에 보여준 거예요. 네, 코너를 빠져나올 땐 오스카 피아스트리까지 압박했지만 네, 피아스트리는 단단했어요. 저 차분하고 계산된 움직임, 마치 자기 집에서 달리는 것처럼요. 그 순간 느껴졌어요. 단순히 폴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날 레이스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도 있었고요. 네, 노리스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네, 9랩에서 네, 베르스타펜을 다시 추월합니다. 자, 그때쯤 베르스타펜은 네, 소프트 타이어의 마모를 슬슬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레드불은 모험을 걸었어요. 베르스타펜, 휠켄베르그, 쓰노다가 모두 소프트로 출발했죠. 초반에 포지션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었는데 대가는 빨리 찾아왔어요. 노리스는 순식간에 12초 가까이 격차를 벌렸고요. 뒤쪽에선 르클레르가 좋은 스타트를 보여줬어요. 러셀을 제치고 올라갔고요. 알본도 인상적이었어요. 첫 코너들에서만 5자리나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보르톨레토는 5계단을 잃었죠. 스타트가 흔들리면서 페이스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23랩 정적이 찾아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혼자서 3번 코너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금요일에 스트롤이 박았던 바로 그 코너였죠. 해밀턴은 위쪽 라인을 탔어요. 원래대로라면 정석적인 라인이었는데 문제는 그 구간에 아주 얇게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의 빗방울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차가 미끄러졌고 아무 접촉도 없이 누구와의 싸움도 없이 혼자서 경기를 접게 됐죠. 그리고 페라리의 최악의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고작 몇 방울의 비가 이렇게 판도를 바꾸다니. 레이스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챔피언을 탈락시키기엔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네, 조급함도 없고 항의도 없고 라디오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해주더라고요. 해밀턴이 리타이어 하면서 그 레이스는 한 명의 주인공을 잃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더 혼란스럽고 더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들어왔습니다. 재출발 직후 사인츠와 로슨의 접촉이 긴장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달리고 있었죠. 로슨이 바깥쪽, 사인츠가 안쪽이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충돌, 로슨의 타이어는 찢어졌고 두 선수 모두 순식간에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가장 눈길을 끈 건 사인츠의 팀 라디오였어요. 정말 놀란 목소리였거든요. 10초 페널티를 받았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레이스 끝나면 직접 심판진한테 가서 왜 그런 건지 물어볼 거예요. 카메라로 봤을 땐 오히려 로슨이 공간을 너무 좁혔다는 느낌도 있었죠. 사인츠도 물론 강하게 들어갔지만 그건 분명한 휠 투 휠 싸움이었어요. 자, 판정이 좀 과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33렙에서는 르클레르가 러셀을 상대로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자, 시케인 진입 전에 바깥쪽으로 찔러봤는데 두 차가 휠 투 휠 접촉하면서 부딪혔고요. 이 장면도 경기 후 조사가 들어갔어요. 네, 솔직히 그런 코너에서 그런 시도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만큼 인상적인 오버테이크였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의 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네, 올라오는 드라이버들도 있었죠. 알보는 15번 그리드에서 출발했는데 5위로 마무리했고요. 베어먼은 피트레인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트롤은 19번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7위. 오콘은 18번에서 출발해서 하스를 10위에 올려놓고 소중한 1포인트를 챙겼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레이스일수록 끝까지 침착하게 버틴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첫 랩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공격할 타이밍과 그냥 생존해야 할 타이밍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드라이버들이 세이프티카 상황도 잘 활용해서 포지션을 올렸고요. 반면 다른 선수들은 운이 안 따라줬죠. 결국 운이란 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레이스였습니다. 안토넬리도 그런 운을 타고 올라온 선수 중 하나였어요. 세이프티카 상황을 잘 활용했고, 네, 꾸준히 제 포지션을 올리다가 51렙에 르클레르를 상대로 언더컷을 시도합니다. 네, 더 일찍 들어와서 공격적인 전략을 택했고 페라리는 바로 대응했죠. 르클레르도 곧장 피트로 불러들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피트에서 나와서 다시 3번 코너 또 거기였어요. 안토넬리가 안쪽으로 더 빨리 들어왔고요. 근데 그 구간은 차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밀려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게 르클레르 차를 스치면서 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결국 또 한 대의 페라리가 리타이어, 또 같은 코너에서요. 르클레르는 그저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도 조용했고요. 또 한 번 레이스는 끝나버렸습니다. 양쪽 모두 리타이어. 페라리 입장에선 정말 잊고 싶은 주말이었겠죠. 그리고 레이스가 끝난 직후 해밀턴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어요. 옐로 플래그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다음 그랑프리에서 그리드 5자리 페널티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음 레이스가 바로 페라리의 홈그라운드 몬차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시즌 해밀턴은 아직 단 한 번도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죠. 페라리에서의 첫 몬차 레이스인데 이렇게 흐름이 안 좋으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르클레르 사건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안토넬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사고 이후에 피트로 돌아가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다시 나왔는데 10초 페널티를 받고 거기에 피트레인 속도 위반으로 5초를 더 받았어요. 5위권을 달리던 좋은 레이스였는데 이 모든 페널티로 결국 16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떤 레이스는 전략으로 결정되죠. 네, 또 어떤 레이스는 순수한 재능이 갈라놓기도 해요. 하지만 가끔은요, 운명이 마지막 한 바퀴를 써 내려갑니다. 이작 하자르는 F1 데뷔한 지 몇 경기도 안 됐는데 어느새 당당히 포디움에 올랐어요. 3위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포디움이 이미 토요일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예선이 끝난 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랩이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커리어 최고의 레이스로 그걸 완성해냅니다. 르클레르의 압박을 꽤 오랫동안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실수도 없었죠. 그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를 확인하듯 달렸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코너 하나하나를 돌며 이번 시즌 최고의 루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시즌 첫 레이스 때는 설렁설렁 달리다가 포메이션 랩에서 혼자 스핀 나서 출발도 못했던 그였어요. 근데 오늘 그가 해낸 건 진짜 리뎀션이었죠. 네, 그래서일까요? 그는 오늘의 드라이버 크루도 뽑혔습니다. 반면 베르스타펜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소프트 타이어로 출발하면서 과감하게 노려봤고요. 노리스를 제치고 1렙에서는 피아스트리까지 압박했지만 피아스트리는 침착하게 막아냈어요. 결국 다시 노리스에게도 추월당했죠. 그 뒤로는 지혜롭게 레이스를 운영했습니다. 차가 가진 성능을 끝까지 살렸고요. 홈 그랑프리라는 부담 속에서도 귀중한 2위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오스카 피아스트리예요. 그랑 셰렘 폴포지션, 전 구간 선두, 최고 속도 랩, 그리고 우승. 완벽한 주말이었죠. 근데 그 우승에는 다른 한 명의 아픔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랜도 노리스는 P1, P2, P3 세션을 전부 주도했지만 폴은 피아스트리가 가져갔고요. 레이스에서도 노리스는 2위를 달리며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네, 속도도 일관성도 거의 같았어요. 둘 다 클린하게 정정당당하게 달리고 있었고 정말 서킷 위에서 결판이 나길 바랐죠. 근데 66렙 노리스의 차가 멈춰버립니다.
엔진 트러블이 원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장면. 헬멧을 쓴 차에 트랙 가장자리에 주저앉은 노리스. 고개는 숙여져 있고 패독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어 보이던 모습. 그가 잃은 건 단순한 18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기회였죠. 같은 팀, 같은 차. 하지만 다른 운명. 피아스트리는 우승을 거머쥐었고 노리스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순위. 이제 둘의 격차는 3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뭔가 가까워지려는 듯했던 싸움이 다시 멀어지고 말았어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충돌도 많았고 스핀도 많았고 혼돈 그 자체였던 이번 주말. 근데 확실히 그 재미는 있었습니다. 좁은 트랙임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오버테이크가 많았고요. 3번의 세이프티카, 1번의 버추얼 세이프티카까지 신인 드라이버의 새로운 포디움 그리고 챔피언십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었죠. 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결승선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Go and interact with any members of your team other than your trainer before the weighing scales, but I'm assuming he's done that already. He's done that. I saw Joe Excellent. Bauer Right, give him, good. give him his little ticket Right. to say what he was. I was going to say.